전 직원들의 폭로로 갑질 등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죠. 강영욱 씨, 개통령이라 불리는 강영욱 씨가요. 오랜 침묵 끝에 해명을 내놨었죠. 이 영상 잠시 먼저 보시죠. 훈련사로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대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명하고 섭섭한 부분이 있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현재 정말 많은 억측과 비방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만 멈춰달라고요.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강영욱 씨가 갑자기 저렇게 직접 50분이 넘는 영상으로 조목조목 해명을 하면서 이 사태가 이제 좀 해소가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전직 직원들의 재반박이 또 나왔습니다. 이 상황이요. 파장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공방이 또 제기됐는지 영상으로 또 보시죠. 제가 쓰는 화가 아니에요. 제가 쓰는 화내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전 벌레라는 말도 잘 쓰지 않고 기라는 말도 쓰지 않고 저는 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어요. 저는 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요. 아니요, 욕 엄청 하고요. 제가 대표님이 남대문이 열려가지고 이사님한테 대표님 남대문 열렸어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따 이래요. 직원들 앞에서. 이런 말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사님도 욕을 많이 하세요. 약간 직원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폭언 의혹에 대해서 극구 부인했던 강영욱 씨와 구체적인 상황과 발언까지 또 제시하며 재반박한 전직 직원들.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CCTV로 직원을 감시했는지 여부, 또 사내 메신저 등으로 또 내용을 감시했는지 여부, 이런 의혹들에 하나하나 반박과 재반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공방 2라운드로 또 다시 돌입했네요.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그런 느낌입니다. 강영욱 씨가 논란이 제기된 지 한 일주일 만에 본인의 입장을 굉장히 세세하게 본인의 유튜브에 올리면서 반박을 정면으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요. CCTV 감시 부분, 그리고 메신저를 모니터링한 부분, 그리고 이제 폭언이 있었다. 이렇게 직장 내 갑질 부분에 크게 세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간단히 보자면 CCTV 같은 부분은 강아지 도난 문제나 이제 외비 침입 들 때문에 설치가 된 것은 맞지만 본인이 그것들을 직원 감시용으로 쓴 것은 아니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 메신저 감시 문제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우연히 이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의 유료 기능에 이렇게 메신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원래 탑재되어 있었고 그걸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뭐 특정 커뮤니티에서 쓰는 그런 증오가 담긴 단어라든가 본인의 생후 6개월 된 아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화가 나서 이런 부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걸 동의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밝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렇게 비속어를 쓰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 화를 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어떤 그런 비하의 말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 입장이 전해지고 난 후에 이제 관련 논의들이 일단락 되다 싶더니 이 관련 직원들이 다시 재반박을 했습니다. 이 CCTV에 대해서도요. 직원들이 있는 공간, 그러니까 반려견들이 생활하는 공간 외에 직원들이 있는 공간에 설치가 되었고 메신저에 또한 그런 비하적인 발언도 대표가 먼저 했으며 폭언에 대해서는 심지어 녹취 등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2라운드로 이제 들어선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직 녹취가 공개된 건 아닙니다. 녹취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갈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이 논란 가운데 또 하나의 논란이 더 외부로 확산되는 논란이 있습니다. 방치 학대 논란이 불거졌던 반려견 레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강영욱 씨는요. 해명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거 레오 모습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오야, 형 뽀뽀. 잘했어. 레오가 낫네. 대소변이 범벅되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레오는 마지막에 많이 아팠거든요.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이도 굉장히 많았고요. 뒷다리를 아예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었고 수의사님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안락사를 논의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날짜를 정하고 수의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레오가 있는 쪽으로 와달라고. 우리 회사에서 레오를 안락사 시켰죠. 자, 이 해명에 대해서는 전직 직원들이 아니고요. 수의사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어요. 여기에 불법 사항이 있다. 말하자면 이 애견을 외부에서 안락사하는 건 수의사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이 지금 또 제기됐네요. 그러니까 여기 해명 글의 이 내용에서 보면 출장 안락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수의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레오가 있는 곳으로 방문을 해달라고 해서 안락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행해지게 될 때도요 관련 규정이 엄격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약류 약품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신고도 필요하고 이 약품을 보관하는 것도 이제 이 병원 내에 금고에 보관하는 등의 그런 절차 등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 큰 가축, 뭐 소라던가 이런 가축이라면은 이동이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관련 규정에 아하. 따라서 지금 이게 안락사를 시켜야 줘야 되는 상태인지 부분에 대한 검사와 더불어서 병원 내에서 안락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강효육 씨 해명에 따르면은 출장 안락사, 일명 출장 안락사가 행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무분별한 안락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아하. 대해서 오인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반박에 재반박이 나오면서 이번에 또다시 강영욱 씨가 이 논란들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또 밝혀야 될 순서가 됐는데요. 과연 이게 어디까지 이 확산이 되고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합니다. 자, 저희가 사회 관련 소식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